당신의 문 밖으로 나서는 매 순간이 도박처럼 느껴진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감히 방문하지 않는 세계의 구석들에서는 전체 도시가 생존을 위한 매일의 싸움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위험이 드러나 있고 안전은 사치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리, 공기, 삶의 리듬에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 장소가 이토록 혼란에 빠질 수 있을까요? 어떤 침묵의 힘이 활기찬 공동체를 전쟁터로 바꾸는 걸까요? 오늘의 여정에서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15곳을 밝혀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할 세상을 준비하세요. 그곳에서 문화, 갈등, 생존이 그림자 속에서 충돌합니다. 멕시코의 북서쪽 국경에 위치한 티후아나는 금빛 햇살이 해변에 쏟아지고 생동감 넘치는 거리 예술이 벽을 밝히며 라틴 리듬이 분주한 동네를 울리는 대조적인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거의 200만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한때 국경지대의 문화적 심장부로 구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역동적인 외관 뒤에는 훨씬 더 가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티후아나는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일상생활이 열망과 끊임없는 두려움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이 도시는 1807건의 폭력 사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에 1868건에서 약간 감소한 수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인도에는 여전히 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최악의 날에는 6명의 생명이 잃어집니다. 이 도시의 숨겨진 아름다움은 조직 범죄의 소나기에 가려져 있습니다. 특히 소나 노르테, 산체스 타보아다, 카미노 베르데와 같은 지역에서는 갱단, 마약, 무기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고 법 집행은 무력감과 무관심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2024년의 12월 한 젊은 사진작가이자 솔로 여행자인 하나 고바야시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충격적인 사건이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덜 여행된 길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2025년 초 티후아나의 범죄 지수는 71.9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치 중 하나로 이 도시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뿌리 깊은 혼란을 드러냅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여전히 꿈꾸고 희망하지만 부패와 폭력이 억누르는 하늘 아래에서입니다. 그러나 혼란은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몇백 마일 북쪽 또 다른 핫스팟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깊은 곳에서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세인트루이스의 피바디입니다. 깃발의 색깔은 다르지만 불안감은 섬뜩할 정도로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세인트루이스는 한때 미국 중서부의 빛나는 등대였지만 현재는 훨씬 덜 자랑스러운 구별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시내 중심과 바로 외곽에 있는 피바디 다르스트 웨비 지역은 깊이 우려되는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폭력 범죄율은 전국 평균을 1100% 이상 초과하며 이는 갱 활동, 마약 밀매, 그리고 잔인하고 종종 숨겨진 세력 다툼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2024년 초 피바디 다르스트 VBA 지역은 인구 100만 명당 12,000건 이상의 범죄 사건을 보고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대략 440% 높은 수치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폭력 범죄가 단독으로는 전국 평균보다 862% 높은 수치로 이 지역을 국가에서 가장 두려운 장소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질서가 무너지고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차가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비칩니다. 2023년 세인트루이스는 10년 이상 가장 큰 범죄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21% 감소로 심각한 폭행, 강도 및 총격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2024년까지 도시의 경찰청은 단지 150건의 폭력 범죄를 보고하여 11년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범죄는 2023년에 비해 15% 감소했으며 2022년에 비해 31% 낮아졌습니다.
절도는 지난해에 비해 3% 증가했지만 지역 당국은 매번 변화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바디의 이야기는 결코 독특하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때 번영의 아이콘이었던 많은 도시들이 사회 구조의 깊은 균열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정은 디트로이트의 어둠에 가려진 피스크혼으로 계속됩니다. 한때 미국 산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디트로이트는 강철과 엔진에서 태어났습니다. 20세기 초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이었으며 모터시티라는 이름은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조립 라인은 밤낮으로 가동되었고 부가 창출되었으며 인구는 거의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2073년에 석유 충격이 닥치면서 공장이 폐쇄되는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한때 번성하던 이웃들은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2013년까지 디트로이트는 다시 한번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이번에는 혁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도시가 파산을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디트로이트는 두 가지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깨진 꿈의 기념비이자 꺾이지 않는 정신의 증거입니다. 60만 명 이상의 주민이 여전히 살고 있지만 피스크혼과 같은 장소는 오랜 전투에 갇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름다움은 사치가 되었고 위험은 친숙한 이웃처럼 느껴집니다. 그곳의 8명 중 1명은 강도, 총격 또는 대낮의 폭행의 피해자가 됩니다. 피스크혼의 폭력 범죄율은 엄청납니다. 인구 100만 명당 5,581건으로 전국 평균인 370이나 미시간 주의 461건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림자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디트로이트는 단지 203건의 중범죄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9% 감소했으며 2065년 이후 최저 수치입니다. 자동차 강도는 15% 감소했고 비치명적인 총격 사건은 25% 감소하여 긴 폭풍 속에서 희망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은 모든 구석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다운타운은 날마다 변화하고 있지만 피스크혼과 같은 이웃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 물결을 기다리고 평화로운 밤을 기다리고 두 번째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존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정을 계속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작은 종을 눌러주세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세상이 잊어버린 곳으로 여러분을 계속 안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준비되셨나요? 계속 나아갑시다.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맥박이 뛰는 심장은 많은 얼굴을 가진 도시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고층 빌딩, 800만 명 이상의 주민,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는 에너지로 상업, 문화, 변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성의 물결 아래에는 매우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힐브로, 한때 반문화와 자유의 정신으로 빛났던 동네가 이제는 부패와 생존의 의지 사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힐브로는 더 이상 한때의 꿈의 장소가 아닙니다. 과밀하고 무너지고 한계에 다다른 이 지역은 인내의 구역이 되었습니다. 한때 음악이 울려 퍼지던 거리에서는 이제 불안한 발걸음, 대낮의 소소한 도난, 그리고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작은 갈등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자동차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사건 수가 2019년에 비해 25% 증가했습니다. 2024년의 2분기 동안만 해도 이 지역에서 10건의 심각한 폭력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힐브로가 이 지점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높은 실업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자리가 없고 희망이 없는 많은 이들이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버려진 건물들은 임시 대피소가 되었고
보안 시스템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경찰력은 부족하고 구식 장비에 의존하며 종종 너무 느리게 반응하여 범죄 통제가 여기에선 힘든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경찰이 배치되었고 지역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수치는 여전히 암울합니다. 남아프리카 경찰 서비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힐브로가 위치한 가우탱주는 여전히 국가에서 가장 폭력 범죄가 많은 핫스팟 중 하나입니다. 모든 도시는 세상에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얼굴과 숨기려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힐브로는 단순히 지도 위의 어두운 점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깊은 불안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속적인 위기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남쪽, 바람이 휘몰아치는 지평선으로 뻗어있는 케이프 플랫은 바다 전망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동안 강제 이주 정책의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수십 년의 이주, 생존, 잊혀진 약속이 얽힌 땅입니다. 오늘날 케이프 플랫은 범죄, 중독, 두려움이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들어 사람들의 사고방식, 감정, 생존 방식을 형성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삶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폭력, 마약, 절도는 단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전환점은 크리스 프린슬로가 2,500개 이상의 총기를 갱단에 유입시키기 위해 자백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행동은 미국인 하드 리빙스, JKF와 같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그룹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단순히 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고 두려움을 퍼뜨리며 감히 목소리를 내는 누구든지 침묵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자 법 집행은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경찰이 장갑차, 드론, 고급 감시 장비를 배치하여 일상적인 순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니셔티브와 국가 캠페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여 여러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불과 3개월 후 또 다른 폭력의 물결이 지역 사회를 휩쓸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케이프 플랫의 많은 주민들에게 희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밤의 가로등처럼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전통적인 해결책은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인 빈곤, 깨진 가족, 생존을 위한 제한된 경로는 여전히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프리카를 떠나 지중해를 건너 또 다른 문제의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스캄피아라는 지역에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이 거의 통하지 않는 곳이며 권력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만큼 대담한 이들의 손에 있습니다. 나폴리 북부에 위치한 스캄피아는 한때 변화를 꿈꾸며 태어났습니다. 20세기 80년대에 넓은 공원, 높은 아파트 블록, 공동체 공간이 설계되어 노동계급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할 희망으로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한때 약속을 지닌 많은 장소처럼 스캄피아의 빛은 점차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나폴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인 카모라의 출현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델로 클렌의 철권 통치 아래 이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큰 마약 유통 허브 중 하나로 서서히 변모했습니다. 2004년에는 델로 클렌과 경쟁 세력 간의 폭력적인 권력 투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이웃 전체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한때 희망을 키우기 위한 건물들은 부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놀이터는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지 않고 오직 얼룩진 벽과 불안한 침묵만이 모든 골목을 감싸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기회는 점점 멀어지며
많은 젊은이들은 유일한 현실적인 길처럼 보이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 가장 허물어진 건물들이 철거되고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부서진 콘크리트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소외된 느낌이었습니다. 빈곤은 여전히 이 지역을 덮고 있으며 스캄피아의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은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때 믿었던 사회에 의해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나시미엔토, 아카풀코의 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비하면 스캄피아는 거의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곳에서는 그림자 세력이 도시 전체를 붕괴의 가장자리로 몰아넣고 있는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아카풀코는 한때 리비에라의 빛나는 보석이었습니다. 유명 인사와 엘리트들의 화려한 휴양지로 그 황금 시대는 태양이 내리쬐는 오후 칵테일을 손에 들고 누군가가 높은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보며 군중의 환호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일몰 아래에는 결코 엽서에 실리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레나시미엔토. 오늘날 이 이름은 더 이상 로맨스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는 위험을 느끼게 합니다. 관광 도시의 벨벳 커튼 뒤에서 레나시미엔토는 자체적인 규칙으로 운영됩니다. 범죄 갱단의 영향과 끓어오르는 사회적 긴장은 지하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평화의 감각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한때 해변과 파티로 알려졌던 이곳은 이제 전국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핫스팟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은 더 이상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 사이에 긴장된 침묵으로 측정됩니다. 불법 활동은 자동차 수리점에서 조용한 거리 끝에 작은 집들까지 거의 모든 구석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역 경찰이 계속 개입하고 있지만 그들의 성공은 대부분 제한적이고 단기적입니다. 지역 대부분은 두 개의 지배적인 갱단 221과 로스루스의 소나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지역 사회를 재건하려는 모든 시도를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것으로 만듭니다. 관광지도 가장자리를 넘어 모험을 떠나는 여행자들에게 레나시미엔토는 아카풀코의 복잡하고 필터링되지 않은 모습을 제공합니다. 잡지에서는 찾을 수 없는 멕시코의 한 면이지만 현실의 먼지와 고난 속에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탐험할 생각이라면 항상 조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고 지역 지침을 따르며 항상 주의와 인식을 가지고 이동하세요. 온두라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산 페드로술라는 평화로운 이름, 성 베드로의 계곡을 지니고 있지만 그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인구가 20만 명을 넘는 이 도시는 온두라스 역사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공공안전과 범죄 증가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산 페드로술라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2014년 폭력 사건에서 세계 순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온두라스의 법률은 민간인이 최대 5개의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이웃에 또 다른 긴장 요소를 추가합니다. 특히 영향을 받는 지역은 리오 블랑코로 범죄 그룹이 영토를 통제하며 불법적으로 물품과 사람들을 이동시킵니다. 랜덤 총격과 거리 절도가 예고 없이 발생하며 때로는 무고한 행인을 겨냥하기도 합니다. 공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은 느립니다. 부패의 소문이 깊이 퍼져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발생하는 일을 무시하기 위해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이웃에서는 작은 진전의 조짐이 보였지만 도시 전체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조직 범죄, 강탈 및 밀수는 이제 일반적인 문제 지역을 넘어 확산되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산 페드로 술라의 또 다른 구역인 차멜레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강력한 갱단인 MS-13과 바리오 18이 이 지역을 분열시키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페드로 술라의 광대한 도시 안에 숨겨진 차멜레콘 구역은 듣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갱단이 모든 거리 모퉁이를 지배하고 삶은 두려움의 무거운 침묵 아래에서 펼쳐집니다. 여기서는 마라 살바트루차, 즉 MS-13과 바리오 18이라는 두 개의 악명 높은 갱단이 마약 밀매, 강탈, 그리고 조용하고 만연한 테러를 통해 통제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폭력은 끔찍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 구역에서만도 50명 이상의 기자가 살해되었으며 이는 이 지역의 거의 완전한 침묵을 반영하는 소름 끼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조차도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끊임없는 불안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의 말이 보복이나 그 이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갱단의 리더들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며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 특히 한부모 가정에게 생존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력은 주로 반응적이며 통제권을 되찾으려 애쓰지만 계속해서 밀려납니다. 2004년의 버스 학살 사건은 14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폭력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2025년 초 차멜레콘은 여전히 핫스팟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를 순찰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했으며 이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가져오지만 개인의 자유와 장기적인 평화의 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습니다. 주민들은 갱단에 대한 두려움과 당국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갇혀 있으며 명확한 길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차멜레콘과 같은 장소에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여정을 계속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상의 숨겨진 구석으로 여행하며 모든 이야기가 들려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카라카스, 베네수엘라의 수도는 한때 남미 북부의 희망에 빛나는 등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곳은 종종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120건 이상의 심각한 범죄가 매년 발생하며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범죄 사건의 총수는 50% 이상 증가했으며 납치 사건은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저하게 만들 수 있는 수치입니다. 경찰력은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서가 기본 장비조차 부족하며 현역 경찰관의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이웃이 사실상 버려지게 되어 보호받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화를 걸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기후에서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경력 경로가 되었습니다. 카라카스, 특히 페타레와 같은 지역에서는 갱단에 가입하는 것이 항상 강요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 권력, 심지어 존경은 모두 총을 쥐는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페타레는 카라카스 동쪽에 위치하여 지속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장 악명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곳에서는 무장 강도, 납치, 그리고 영토 전투가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한 이름이 이곳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윌렉시스 알렉산더 아세베도 모나스테리오스, 흔히 윌렉시스라고 불립니다. 그의 그룹은 페타레의 대부분의 거리를 통제하며 마약 밀매에서 강탈 및 조직 폭력까지 모두 그들의 지휘 아래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가족들에게는 단순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 도박이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는 통제력을 되찾는 것이 긴 싸움이 되었으며 종종 명확한 승리가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갱 활동을 둔화시킨 유일한 것은 법 집행이 아니라 경제 붕괴입니다. 돈이 바닥나면 범죄 조직의 영향력도 줄어들며 이는 빈곤과 폭력이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악순환입니다. 이제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떠나 미국으로 향합니다. 그곳의 다른 지역도 유사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스트 볼티모어. 그곳에서 진행 중인 갱단 갈등은 두려움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 대한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이스트 볼티모어의 중심에 있는 이웃은 격동의 과거로 점철된 지역입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이곳은 이후 비평가들에게 찬사를 받은 TV 시리즈 더 와이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세인트 웬세슬라 교회를 중심으로 한 단합된 체코 미국 공동체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당시 거리들은 깨끗하고 집들은 잘 관리되었으며 이웃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가족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68년 4월 인종적 긴장과 사회적 불의가 고조되면서 이 지역에 불안의 물결이 휩쓸었습니다. 상점이 불타고 사업이 무너졌으며 한때 안정적이던 공동체는 쇠퇴의 나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성장하는 많은 청소년들은 혼란과 방향 감각 상실을 안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명확한 진로가 없던 그들은 폭력과 갱단의 세계로 쉽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도시에서는 이 지역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공안전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범죄는 겨우 3% 감소했으며 주민의 10분의 1이 고위험으로 간주됩니다. 홉킨스 이스트 볼티모어 지역의 범죄율은 전국 평균보다 253% 높습니다. 이 지역의 폭력 범죄는 다른 이웃보다 거의 7배 높습니다. 2025년 1월 30일 이스트 노스 애비뉴를 따라 일어난 일련의 심각한 사건들은 미세한 진전이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강렬한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징후가 암울한 것은 아닙니다. 2024년 심각한 범죄는 23% 감소했으며 경범죄는 최대 34% 감소했습니다. 체포는 14% 증가하여 법 집행에 강력한 반응을 신호합니다. 지역 활동가들은 내부에서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며 신뢰를 재건하고 가족을 지원하며 젊은이들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의 미들 이스트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안전에 대한 두려움, 불안정의 피로감, 내일에 대한 희망의 희미한 빛 사이에서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치유와 재생을 위한 싸움은 조용히 하루하루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몇몇 지역이 트렌치타운처럼 문화적 무게를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레게의 발상지로 언젠가 세계를 매료시킬 리듬이 처음 형성된 곳이며 글로벌 아이콘인 밥 말리가 한때 집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이러한 낡은 거리에서는 음악이 웃음과 함께 춤추며 당열과 국가적 자부심의 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울려 퍼지는 사운드 트랙 뒤에는 또 다른 장이 있습니다. 자주 불려지지 않지만 여전히 뚜렷하게 존재하는 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갈등이 지속되며 기회가 서서히 사라지는 장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트렌치타운은 불안정성이 급증했습니다. 2019년 킹스턴은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도시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트렌치타운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2021년에 폭력이 급증하며 정부가 통행 금지를 부과하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봉쇄조차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6월 대낮에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2명의 무고한 주민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는 불안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미국 대사관은 여행자와 직원 모두 이 지역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경쟁 갱단 간의 영토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근본 원인은 명확합니다. 세대에 걸친 빈곤, 일자리 부족, 많은 이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지역 갱단에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해서가 아니라 진짜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트렌치타운의 여성과 아동은 종종 가장 취약한 존재로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폭력의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번창하는 관광산업이나 문화 르네상스의 꿈은 두려움에 의해 억눌리고 있습니다. 폭력이 트렌치타운의 관광 지도에서의 존재를 점점 더 가리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물러나고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역 경찰과 풀뿌리 조직이 조금씩 일하고 있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종종 압도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치타운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꺾이지 않는 정신입니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계속 살아가고 희망하는 사람들의 눈 속에는 시간이 지워버리지 못한 회복력이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는 브라질의 나탈, 펠리페 카마라우로 여정을 계속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 문화와 사회적 불안이 얽히며 정체성을 되찾고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그란데 두 노르치주의 해안 수도인 나탈은 하얀 모래, 청록색 바다, 손으로 그린 듯한 일몰로 유명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이 파라다이스로 몰려와 햇볕을 쬐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끝없는 모래 언덕, 부드러운 파도의 리듬, 차가운 카이피리냐 한 잔이 진정한 열대의 탈출을 만듭니다. 그러나 엽서처럼 완벽한 경치 너머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습니다. 도시의 서쪽 가장자리에 조용히 펼쳐지고 있는 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펠리페 카마라오라는 동네에 속합니다. 관광 지역이 계속해서 방문객을 환영하는 반면 펠리페 카마라오는 거친 내러티브를 속삭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불안한 사건이 증가했습니다. 때로는 대낮에도 혼란이 발생합니다. 관광객들은 이 지역을 거의 방문하지 않지만 근처에 있을 경우 조심해야 한다고 여전히 권고받고 있습니다. 지역 그룹 간의 충돌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21년 한 주민이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지만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사건은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제도적 방치의 오랜 패턴이었습니다. 2017년 알카수주에서 발생한 교도소 폭동이 거리로 흘러나와 시스템 내에 더 깊은 균열을 경고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더 최근인 2025년 두 개의 연속 사건이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월 첫째 날 노동자이자 지역 상점 주인의 친척인 로브손이 6km 근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2월 29일 저녁 한 젊은 남성이 펠리페 카마라오의 혼잡한 거리 모퉁이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야기는 빠르게 지역 사회에 퍼졌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펠리페 카마라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 나탈에서 가장 안전한 동네로 여겨졌던 이곳은 이제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북동부 브라질의 구석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콤플렉스 두 알레망에 자리한 푸른 언덕들 속에 거리 문화, 생동감 넘치는 리듬, 그리고 강력한 공동체 의식이 여전히 번창하고 있는 광범위한 파벨라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모든 발걸음은 삼바 드럼의 비트와 함께 울려 퍼집니다. 벽화는 색으로 터져나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회복력 있는 주민들의 미소는 가장 힘든 구석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총기,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 그리고 좁은 골목길을 통해 스며드는 지속적이고 조용한 두려움이 얽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콤플렉스 두 알레망은 범죄 조직의 소나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쟁 갱단들은 각자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총격과 협박을 주고받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취약함은 비유가 아니라 일상입니다. 주민들은 종종 어두운 외출을 피하며 친구들과 맥주를 나누는 것과 같은 단순한 즐거움조차도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에 의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100명 이상의 경찰이 참여하는 대규모 작전조차도 지속적인 안전을 가져오는데 실패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2022년 7월 21일에 발생한 대규모 급습으로
1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는 16명의 갱단원, 1명의 경찰관, 그리고 1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촉발하며 긴급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법 집행이 지나치게 강경했는가? 사실 이곳의 긴장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17년 2월 단 한 달에 28건의 총격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입니다. 총소리는 마치 또 다른 생존의 날을 카운트다운하는 시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음악으로 절망에 맞서 싸우고 공동체 주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이 여전히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작은 교실을 만듭니다. 희망은 구불구불한 거리에서 살아남습니다. 젊은이들, 자원봉사자들, 지역 활동가들은 조용히 안전한 공간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콤플렉스 두 알레망은 도전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결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카라카스, 베네수엘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티아 지역은 더욱 깊은 긴장과 폭력의 수준을 겪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탐험해 보겠습니다. 카라카스의 서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카티아 지역은 수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크고 예측할 수 없는 동네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끊임없는 대조를 이룹니다. 일부 사람들은 방탄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쓰레기통에서 무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찾기 위해 뒤지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 뒤에는 어려운 진실이 있습니다. 카티아의 질서는 더 이상 정부에 의해 유지되지 않고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강력한 지하 조직들에 의해 유지됩니다. 더 널리 알려진 페타레와 마찬가지로 이들 그룹은 위협, 뇌물, 그리고 노골적인 폭력을 사용하여 지역 자원에 대한 통제와 영향을 유지합니다. 카라카스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매년 인구 100만 명당 55건 이상의 심각한 범죄가 발생합니다. 모든 구역 중에서 카티아는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고난이 단순한 기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일 그들은 폭력, 정신적 압박, 그리고 공기 중에 무겁게 드리워진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마약은 이 동네의 모든 구석으로 스며들고 침묵은 거리 위에 안개처럼 드리워집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작은 지역 그룹에 가입하는 것 외에는 탈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큰 갱단의 미니 버전으로 주목받는 것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꿈은 날아오르기 전에 잘리게 됩니다. 이곳의 경찰 존재는 미미하며 그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순찰은 불규칙하며 주민들과 법 집행 간의 관계는 종종 불신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악순환입니다. 빈곤은 통제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다시 빈곤을 심화시킵니다. 카티아와 같은 곳에서의 쉬운 출구는 없습니다. 오늘의 여정이 이러한 깊이 있는 도전적인 장소들을 탐험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나라나 숨겨진 구석을 탐험하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